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국방종기 계획기간의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4,000톤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신속 전환이 가능한 일본의 소류급 디젤 잠수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산 핵잠수함 시대 개막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또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 3만 톤급 경항공모함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항모 건조 경쟁에 맞서 경항모 건조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지만 북한 위협에 대비한 감시 정찰 및 탄도탄 요격 능력 강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수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기 위해 이지스함에서 발사해 150km 이상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또는 SM-6 함대공 해상요격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착수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방 공식별구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 계기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백두정찰기를 개량한 공중신호 정보 수집 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대잠용 해양정보함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국방종기 계획에는 향후 5년간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러태평양 함대 수중 전력 증강 내년 스텔스 강화 잠수함 배치. 소음이 거의 없어 탐지가 사실상 어려운 개량형 킬러급 잠수함이 내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러태평양 함대 수중 전력 증강 내년 스텔스 강화 잠수함 배치. 9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바르샤비안카급 디젤 추진 잠수함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캄차스키가 내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바르샤비안카급은 킬러급 디젤 추진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EU 영국과 무역 합의 위해 계속 노력할 것. 푸틴 미국과의 핵동제 협정 우선 1년 무조건으로 연장하자. 뉴욕 곳곳에 긴즈버그 흔적 추모 작업 본격화. 최대 52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는 이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어 수중의 블랙홀, 수중 게릴라 등으로 불린다. 45일 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최대 잠항속도는 시속 37km, 순항거리는 643km에 달한다. 어뢰 18발과 지대공 미사일 8발로 무장하고 있다. 이미 흑해 함대에는 6척의 바르샤비안카급 디젤 추진 잠수함이 배치돼 있다. 러시아 해군은 태평양, 흑해, 북해, 발트 등 4개 함대와 1개 전단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해 태평양과 인도양 해역을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는 최근 수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캄차스키를 포함해 6척의 바르샤비안카급 잠수함이 순차적으로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다. 태평양 함대는 기존 오시카 2급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성능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주파수도 OK 맞춤형 스텔스 가능한 기술을 나와 어떤 주파수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상 메타 물질 구현 기술이 나왔다. 메타 물질은 전파나 음파의 파동을 왜곡하는 투명 망토 등 스텔스 기능에 사용되는 인공 물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남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교수와 조출래 연구원 연구팀이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음향 파동 물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화 음향 메타 물질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화 메타 물질의 원리. 강철 파이프 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폰, 스피커가 연결돼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화 메타 물질 프로그램은
디지털 회로와 신호 처리 기술로 여러 개의 메타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타 물질은 물렁물렁한 성질을 가진 돌과 같이 자연 물질에는 없는 물성을 구현한 인공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메타 물질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로는 투명망토 스텔스 기술이다. 특정 주파수를 흘려보내거나 왜곡하는 메타 물질을 제작해 비행기나 잠수함 등 표면에 탑재하면 반사되는 음파로 적을 탐지하는 소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메타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원하는 파동과 주파수 분산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담긴 직사각형 모양의 칩을 탑재한 장비는 넓은 대역의 주파수에 대응한다. 원하는 매질의 특성이 갖는 수식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기존의 개별 메타 물질이 갖고 있었던 모든 특성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물체의 고유 진동수를 뜻하는 공진 강도나 공진 주파수, 대역폭과 같은 주파수 분산 특성의 완전한 제어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박남규 교수는 가상화 메타 물질이 대부분의 음향 물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광대역 동작이 가능한 음향 투명망토 스텔스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1월 14일로 실렸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도입. 하지만 다량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은 어지간한 국가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늘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꿈과 같은 무기입니다. 몇 척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최근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중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잔뜩 탑재하고 있는 핵잠수함이고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면 추진동력이 원자력인 잠수함을 말합니다. 한국이 해군력 증강계획을 통해 개발하려 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도입 계획이 공식화되어 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생명공모함 및 차기 구축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아직 암시 정도의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워낙 민감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군 내부에서도 의지는 있지만 재원, 예산, 시기 관련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해구순 배수량 3,000톤급 이상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에서 3번 함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4에서 6번 함은 리튬이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함은 아직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에서 9번 함의 추진 체계를 원자력으로 결정하면 본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걸림돌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가만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기술적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고 도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력 증강계획의 활용점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당장 핵미사일을 넣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래식 단추를 넣은 별 격없는 탄도미사일만 싣고 있더라도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 가해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으면 주변국들은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검색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잠수함은 말 그대로 잠수를 하여 다니는 배를 말하는데요. 잠수함은 국방에 있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많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은 아니죠. 핵추진 잠수함은 1954년 미국의 노틸러스호를 건조하면서 핵추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대국들만 소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없는 상태이죠. 유유.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디젤 기관을 이용하는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나 속도를 핵추진 잠수함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 공급이 필요가 없고 소량의 핵연료로 오랫동안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잠수하여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는 반대로 산소도 필요하고 연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전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물 밖으로 나오거나 속도를 줄여서 연료를 절약해야만 하죠. 미국이 건조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건조를 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대국들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적국 바다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좋은 전략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앞다퉈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며 현재 브라질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전홍축 우라늄의 핵연료 이야기는 미국에서 판매 거부를 했다는 설이 돕니다. 청와대에서는 국익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3척에 대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3척에 대한 추진력은 어떤 핵이 될지 아니면 디젤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도 건조하게 된다면 브라질에 이어 8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위상과 국방력이 강화될 것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만세.